LG전자 캐나다 법인이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브랜드 샵을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부임한 임기용 법인장은 얼티비와 만나 캐나다의 이커머스 마켓이 글로벌 11위 규모로 잠재력이 크다며 혁신 기술을 통해 최적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통 파트너를 통해서만 LG전자 제품을 판매했습니다만 소비자 개개인에게 배송이 가능한 인프라와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온라인 브랜드샵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은 LG전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로 검색에서 구매, 배송까지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G 혁신 제품인 올레드 TV, 와시타워 세탁기, 대용량 냉장고 등을 구매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시는 캐나다 전역으로 직접 배송합니다. 그리고 LG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송지 재고 등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고 워런티 기간 만료 후 보증 기간을 확대해주는 서비스도 곧 구축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든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건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제품 구색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데요.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다양한 색상 및 기능, 이와 관련된 액세서리를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TV 주변의 지저분한 선을 다 없앤 무선 올레드 TV와 공기청정기, 야외에서도 볼 수 있는 LG 스탠바이미 TV도 만날 수 있습니다. 관련 제품과 액세서리 추천은 기본, AI 챗봇이 쇼핑을 돕는 온라인 브랜드샵에선 회원 혜택도 있습니다. LG전자 회원 가입 시 웰컴 쿠폰을 제공받아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쓰시던 가전제품을 수거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설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난 10월 온라인 브랜드샵을 도입한 임 법인장은 세탁기 콤보 출시 소식도 전했습니다. 가전하면 LG 아니겠습니까? CES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세탁과 건조를 2시간에 끝낼 수 있는 세탁기 콤보를 올 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제품 한 대에서 세탁과 건조를 모두 해결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제품입니다. 세탁기 콤보 이외에도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에선 최고상의 영예도 안았습니다.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세계 최초의 무선 투명 올레드 TV로 올해 CES 최고 혁신 제품으로 선정되었고요. 또한 인공지능을 고객 관점에서 재정의한 공감지능 제품들에도 반응이 뜨거웠다고 임 법인장은 전했습니다. 유럽과 호주, 미국에서 가전 사업의 다양한 사업부를 이끌어오다 상무로 승진한 임 법인장은 앞으로 고객 경험의 차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G전자 캐나다 법인은 온라인 브랜드샵 런칭을 기념해 전국의 얼티비 시청자들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2,000 구매 시 $30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로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한 뒤 이메일 주소와 퍼스트네임을 입력하면 특별 할인 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얼티비 홈페이지와 유튜브 방송에서도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연방정부가 결국 유학생 수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연방이민부 장관은 신규 유학생 수를 앞으로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급증한 유학생이 주택난과 임대료 인상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자 유학생 수를 대폭 줄이기로 한 겁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유학 비자 발급은 35% 줄어든 36만 5천여 명에게만 발급할 계획입니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 일부 주는 50% 넘게 줄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각 주는 정해진 허가증을 학교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유학생을 주 소득원으로 악용하는 시스템이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내년 신규 유학 비자 발급 건수는 올해 말 재평가될 예정입니다. 재학생 배우자에 대한 공개 취업 비자도 제한됩니다.
앞으로는 석사와 박사 과정의 재학생 배우자에게만 취업을 허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민부는 또한 9월 1일부터 직업학교 등 사설기관이 연계된 컬리지 졸업생에게 취업 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를 컬리지는 유학생 수가 국내 학생보다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캐나다 유학생 수는 2012년 27만여 명에서 2022년 80만 명, 지난해는 9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과 이민자를 적극 받아왔지만 통제 불가능이 되자 정부가 수습에 나선 건데 갑작스런 발표에 유학을 준비 중이던 유학생은 물론 관련 기관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앞서 유학생 급증이 주택시장과 의료서비스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지난해 말 유학생 잔고 증명 기준과 입학 허가서 조사를 강화한 정부가 유학생 수까지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캐나다 유학길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주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지역에 눈비가 예보된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고 더러워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각별한 차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역시 추운 날씨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깨끗이 유지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겨울이면 어디에서든 염분과 진흙, 눈과 물보라 등으로 인해 차량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레이더와 카메라는 물론 안전 시스템과 연결된 센서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백업 카메라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주는 물과 비누를 이용해 차량 후면에 있는 백업 카메라를 찾아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주차 보조 장치가 있는 경우 후면에 범퍼 센서와 레이더가 장착된 후방 차체 패널을 닦아주면 보이지 않는 물체를 계속 감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차는 전면 그릴 안쪽에 레이더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눈이 닿지 않도록 닦아줍니다. 전방 충돌이나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은 일반적으로 앞 유리창에 장착돼 있어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자칫 눈이나 진흙으로 인해 센서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 시스템이 있는 일부 차량은 사이드미러 밑부분을 찾아 깨끗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끔 세차장에서 하부를 세차해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도 겨울이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쯤은 점검하고 온도에 민감한 자동차 배터리의 방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와이퍼와 부동액 등 소모품도 확인 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히터 필터도 필요한 경우 교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 심리가 둔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에도 11월 소매 판매가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0.2% 하락한 66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식료품과 음식점 등이 전달보다 1.4% 하락하고 상품 소매도 1.8% 줄며 눈에 띄게 감소했고 중고차도 2.2% 줄었는데 반대로 자동차와 부품, 타이어는 3.4% 상승했고 신차 매출은 0.2%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12월 소매 판매가 0.8%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지만 전문가는 물가 상승분을 조정하게 되면 전년보다 2% 증가에 그칠 것이라며 대부분 소비자들이 고물가와 고금리 탓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어 캐나다 내 승객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히드로에서 어제 오후 3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한 에어 캐나다 국제선에서 한 노인 승객이 비행 중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해당 여객기는 토론토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사고 연락을 받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기내에 오른 필 지역 경찰은
이 노인 승객이 상당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러 문을 연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체포하거나 입건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기내에서 소란이 있기는 있었지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항했다며 이번처럼 높은 고도에선 비상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항소 법원은 13년 전 뇌성마비 딸을 살해해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50대 신디 알리 씨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1년 2월 19일 토론토 근교 자택에서 16세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알리 씨는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시종일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무장기한 2명 중 1명이 거동이 불편해 거실에 있던 딸을 베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알리가 장애인 딸의 간호에 지친 데나 딸의 병과 장례를 비관해 살해한 후 괴한의 침입을 조작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집에 괴한이 침입했다는 알리의 주장은 진실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지만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 이상으로 알리가 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후 알리는 이제서야 가족들이 치유와 슬픔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